집단에서 이제 집단을 진행할 때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리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림 같은 걸 그릴 때 어떤 이제 집단원들이 그 그림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데 막 색채가 어떻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본인이 뭐 미술에 대한 경험이나 그림을 좀 잘 그리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갖고 어떤 그 뭔가의 그 뭐 색채라든가 뭐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좀 더 뭐랄까 평가한다라는 개념으로 하게 된다고 리더가 볼 때 어떻게 리더와 보조 리더는 이것을 개입해야 되는가, 그냥 둬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이것을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기죠. 이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그림을 도구로 활용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림이라는 걸 쉽게 이제 비언어적인 자기의 무의식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 이야기 치료 집단 상담에서도 했고, 이번에 이제 하게 될 이야기 재구성도 자기 삶을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은 상당히 무의식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또 나와요. 모래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모래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근데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집단에서 피드백의 기준은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특히 이야기 추리에서 맞고 틀리고가 없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이 싱잉이지 빌리빙이에요. 그러니까 빌리빙이지 싱잉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B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집단 상담이나 상담은 내담자가 이야기가 맞고 틀리는 게 없어요. 내담자가 고통스럽다면은 그 고통이 그 경험으로 우리가 같이 상호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상담자의 태도를 갖는 것들이 사실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저런 거 갖고 징징대고 뭐 저런 걸 힘들다고 할까?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야. 누가 봐도 저 정도는 아니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엄마들이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약간 모더니즘적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의 경험이, 내 경험이 고통스럽다고. 그러면 왜 당신은 그 지점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나를 그 사람의 경험으로 들어가서 경험에 머물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입장이다. 싱잉, 너가 본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빌리빙이 아니라. 그럼 이 싱잉이라는 것을 상담자가 볼 때 기준이 뭐냐면은 맞고 틀리거가 없어. 그러니까 객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험? 지금 막 그림을 그렸어. 막 그림을 그려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색채가 이러니까 당신 이런 거고, 이건 이렇고 저러고 뭐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 평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불편하게지는 거죠. 누가? 이 그림자 입장에서 이게 지금 내가 뭐 그림 그려서 이 시간이 평가받는 시간 아니잖아.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할 때는 멈춰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당신 틀렸다라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지금 B가 A에 대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A는 B의 이야기를 듣고 좀 어떠신가요? 하고 이 A가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A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막 화가 났는데 지금 막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먼저 내가 느꼈는데 느낀 것을 먼저 하기 전에 이 A가 경험한 것이 어떤 건지 그 경험을 펼치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지금 이 피드백이 어떻게 들리시냐? 그럼 뭐라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경험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고 어떠시냐 B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도 좀 사실 B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맞고 틀리고가 아닌데 너무 이제 이거를 뭐 색채적인 어떤 약간 이론적인 이런 부분의 얘기가 되어져서 저도 사실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피드백을 이게 이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피드백의 목적은 뭔가요? A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A에게 다시 피드백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그 사람에게 수정의 기회를 주는 것도 보조 리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해버렸는데, 어머, 어떡해. 우리가 이제 말이 나도 모르게, 저도 이제 말이, 나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흘러나와버린 말들이 있잖아. 아차하는 말들. 그러면 너무 이제 사실은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되돌려 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입이 튀어나왔나, 입이 많이 튀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좀 였으면 좋은데, 아이고, 어떡해. 근데 이제 이걸 기회를 다시 준다면은, 서로가 조금 덜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조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다시 그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잘 모르면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 B가. 아니, 나는 그냥 해주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 A는 사실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경험이 좀 판단되어진다고 할 때 되게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들이 좀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색채가 보통의 색채에서는 저런 게 밝음, 에너지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그 보통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핑크가 밝음, 에너지 이런 부분으로 뭐 빨간색, 제가 빨간색 오늘 입었으니까 빨간색이라는 게 정열, 열정, 에너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A의 그 그림에서는 본인은 계속 우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밑에서 그 빨간색들이 있는 것들 때 열정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게 보여진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 빨간색의 색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만 결국 누구의 경험으로 가져간다? A의 경험으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괜찮다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뭐라 그럴까. 그 보조 리더가, 이렇게 이제 그 리텔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야기 추로에서는 이제 내가 A가 얘기해 리텔링, 다시 그거에 대해서 B가 얘기해줘, 리텔링. 그 리텔링을 보고 내가 다시 얘기해 주는 것이 리텔링 오브 리텔링.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추리 기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리더가 처음에 할 때, 이제 처음 집단을 참여하신 일반 집단 같은 경우는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림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지점이고 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좀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상담사들은 집단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는 걸 조금 알지만 처음 참여하는 일반 집단 상담에서는 뭐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또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앉아서 마주 대한다는 것조차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끼려면 리더가 이 안전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항상 구조화를 하는 거야. 구조화라는 것은 이 집단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뭐예요? 안정감이 들겠어요. 똥으로 지금 똥이 올 때는 잠깐 중간 늘어가야 된다. 제가 공개할 때 슈퍼비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밥 가져와서 음소거하고 자연스럽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전 대학은 수업할 때도 그래요. 그거 막 밑에서 몰래 먹지 말고 밥 안 먹었으면 도시락 싸와서 강의할 때 그냥 옆에서 다 해놓고 먹어도 나는 괜찮다. 그것이 내가 강의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유,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지금 음식을 뭐 짭짭거리고 먹고 있어? 공개하고 있는데, 아유, 저 괘씸한 것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알려주면은 먹는 사람이 어때요? 먹는 사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근데 막 이거를 내가 공개할 때 제일 이제 속상한 게 다른 때 나도 막 참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앉아갖고 있으면, 아유, 이게 막 밥도 못 먹었는데 막 그러는 게 그만 몰래 막 계란을 제가 삶은 게 있으면 몰래 이렇게 하나 먹고 또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면은 안심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이 오면 자라 그러고. 대신에 핸드폰을 보지는 말 거, 집중을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제 강의 3시간 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하니까 알아서 화장실 다녀오고 이러면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단 상담한테도 동일하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리더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어떤 거 우리는 상담사 동질 집단이니까 뭐 다른 집단도 여기서 이야기 되어진 것은 절대로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 만나도. 아까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에서도 형제끼리 가족끼리 참여해요.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야. 집단은 어떻게 해? 자, 여기서 집단에 된 이야기를 집에 가서 부부끼리 얘기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가족끼리.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비밀 보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 되어진 것은 다 비밀 보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단에서 너 이런 얘기 했지? 당신 이런 얘기 했지? 아이고 진짜 쪼잔하고 그럴 줄 알았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수련생들 집단에서 맞아 너 그런 얘기 했지? 상처되는 거예요. 절대 집단에서 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내가 느낀 것들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너 이런 얘기 했지. 그것을 다시 이야기 삼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집단할 때 리더는, 보조 리더는 반드시 집단에 구조할 때 이것을 넣어야 될 것. 그 전체 이제 비밀보장 서약서 안내해라 그럴 때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읽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조금 하는 게 필요해요. 부분들.